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복합제 해석 프로그래밍 중에 하나인 이제 오토데스크의 헬리어스 컴포지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복합제로 구성된 어떤 구조물의 구조 해석을 한다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물성 데이터를 얻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고, 일단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간략하게 복합제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재료라는 것은 이제 컴포지트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이제 적절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이제 각각의 재료보다 더 향상된 성질을 갖도록 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로 어떤 고분자의 유연성과 성과 이제 세라믹의 고강도를 합쳐서 이러한 어떤 복합 재료를 만들 수 있고, 혹은 뭐 강하고 유연한 셀룰로스 섬유를 강성이 높은 니글인과 합쳐서 이제 또 다른 복합 목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인성이나 연성은 떨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어떤 적절한 강도도 나오면서 어떤 충격에 강한 인성과 연성을 갖는 이제 재료를 만든 것이 이제 복합 재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쪽 복합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공학에서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복합 재료를 사용한 어떤 기계라든지 구조물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어떤 재질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어떤 물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복합 재료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파티클 인포스드와 이제 어떤 섬유 강화, 즉 입자 강화, 섬유 강화 이제 구조로 크게 나누게 되고, 이러한 강화된 재료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 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어떤 라미네이트, 즉 어떤 적층된 구조라든지 혹은 이러한 섬유 강화 복합재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우리가 헬리어스 컴포지트에서는 이러한 섬유 배양에 따른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어떤 정렬 상태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불연속에도 이러한 식으로 어떤 정렬된 게 있고 랜덤으로 된 형상이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상에는 이제 랜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는 않고, 이러한 정렬의 어떤 섬유 배양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적층을 시켜서 이제 간단한 어떤 우리가 재료 물성치를 얻기 위한 그러한 부품이라든지 어떤 비틀림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재료에 대한 것은 이 정도만 알아보기로 하고, 이제 프로그램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물성 데이터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구성은 이제 뭐 데이터라고 하는 이쪽 부분과 이제 메뉴바만 이러한 식으로 되어져 있고, 아주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new 아이템에 어떤 항목을 하나 선택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성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성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G는 전단 탄성 계수가 되겠고, 누는 이제 포화송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 컴포지트에서 제공하는 도움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움말의 리스트 오브 심볼에 가보시면 이제 아까 앞서 살펴본 그러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져 있고, 일단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이제 뭐 새로 그 물성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넣어줘야 하지만, 이제 미리 작성이 된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CTE 같은 경우는 이제 열팽창 계수가 되겠고, CME는 Coefficient of Moisture Expansion이라고 해서 어떤 습기와 관련된 계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K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열전도 계수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density는 밀도이고, 이제 플러스 S는 이제 인장 강도고, 이제 마이너스 S는 이제 압축 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new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성 데이터를 이제 새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이 데이터도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식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물성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튜브 빔을 통해서 빔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헬리어스에서 어떻게 적층된 구조를 작성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적층할 재료들을 일단 add를 눌리고, 이제 재료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제 첫 번째 1025 스틸을 먼저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이 아니고 이제 이 적층제의 두께를 이제 입력을 해주고, 앵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앞서 살펴본 어떤 섬유 배양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 방향은 이제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add를 한번 더 눌리고, 이번에는 6061 T6 알루미늄을 적용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두께는 0.2를 적용을 해주고, 앵글은 마찬가지로 0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적층제를 이제 작성을 하였고, 먼저 이제 튜브 지오메트리라는 부분에 가서 이제 이러한 적층제의 단면의 형상을 이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로스 섹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판재가 될 것이고, 서클은 이제 중공축이 되겠고, 엘립스는 어떤 타원형의 그러한 부재가 될 것이고, 찬넬은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C자형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형상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단면 형상들을 이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컴포지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체에서 어떤 형상을 작성을 할 수는 없고, 이러한 식으로 어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상에 대한 물성치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플레이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
이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여기서 이제 두께 값을 이제 선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W 값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0.1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1cm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임을 먼저 작성을 그냥 테스트1이라고 해주고, 다시 한번 뷰 섹션 프로퍼티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로 이제 우리가 작성한 플레이트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밴딩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밴딩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가장 간단한 그 양단 지지보에 대한 굽힘을 해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보를 해석하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고, 이때도 이제 이 전체의 우리가 작성한 이 단면을 갖는 플레이트 단면을 갖는 이러한 빔의 길이 값을 그러면 10cm로 주고, 하중을 한 500N으로 주도록 하고, 이제 10cm로 줬기 때문에 딱 중앙에 이 하중이 작용하도록 해준 다음에 이제 컬큘레이트를 눌러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해석 프로그램과 달리 어떤 그래픽적인 변형은 볼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로 이제 해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제 하중은 이제 5의 2의 0이라는 것은 이제 500N을 작용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X는 그 하중이 작용한 지점의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고, 이 L은 이제 전체 이제 길이 값이 되겠습니다. EBI는 이제 굽힘 강성이 되겠고, 굽힘 강성의 값은 마찬가지로 한 732 뉴턴 밀리미터 제곱이 나왔고, 이제 강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값을 산출이 되었고, 이제 각각의 이 A점과 B점의 이제 반력도 500N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250씩 이제 반력이 작용을 할 것이고, 현재 이제 또 그 서포트 자체가 이제 그 픽스드 서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로테이션, 즉 어떤 모멘트에 대한 것도 이제 계산이 되어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이때는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모멘트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회전 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최대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1.25 니까는 125 뉴턴 밀리미터 퍼 밀리미터로 이제 산출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대 모멘트에 의해서 이제 최대 처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42mm 정도가 나왔고, 그때의 어떤 위치는 이 중간점이라는 중간점이라고 이제 해석 결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토션으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10cm로 주고 토크를 한 100N 밀리미터로 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토션 리절트도 이제 계산이 되어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비틀림 강성 같은 경우는 이제 1.1이니까 이제 한 1100 4.9 뉴턴 밀리미터 그 제곱이 나오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틀림 각도 이제 라디안과 그 디그리 단위로 이제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그 해석 값들을 add to report로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리포팅을 해서 이제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성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진동에 대한 것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제 컬럼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형상은 이러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기둥 해석, 즉 어떤 압축력이 작용하는 어떤 기둥을 해석할 때 이제 그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실린더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우리가 그 플레이트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이 지오메트리 형상을 이 서클로 하면 이제 실린더 그 스테이빌리티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압력 용기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오메트리가 지금 플레이트는 이제 그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로스 섹션이 이제 서큘러 크로스 섹션을 선택했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적층 구조에 대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해석한 내용들을 이제 리포트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외부로 보내고 싶다 하면 이제 add to report를 선택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앞서 이거는 작성한 어떤 적층 구조물이 되겠고, 이러한 샌드위치 어널리시스에 대한 또 각각의 어떤 이러한 그 해석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와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복합제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못 해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어떤 복합제에 대한 그 물성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러한 그 컴포지트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